제가 일단 여기 있었는데 그 줌에 계시는 분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그 슬라이드 일단 네, 다 보이는 것 같고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리엔테이션 이후로 처음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보인 것 같아서 너무 다들 반갑고,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다들 반갑고,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또 피칭데이 같이 재밌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아, 피칭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잠깐만 얘기할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피칭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피칭 과정이랑 좀 이런 팀빌딩 과정에 관해서 좀만 한번 안내해 드리자면, 해서 일단 여섯 팀이 있는데 그래서 한 팀당 10분씩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1시간이니까. 그리고 어두워지는 거. 어두워지면 맞네? 왜 어두워지지? 그래, 저게 어두워진 것 같긴 한데. 왜? 그래요? 다 보이시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네, 그렇게 한 팀당 10분씩 하고, 그다음에 일단 팀빌딩 투표를 할 건데, 그래서 그건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금요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팀을 피칭하시는 리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자기 팀에만 참여하고, 좀 팀 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최대 2팀까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인데, 맞아. 그래서 일단 저희가 미팅 엄청 많아졌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는데, 일단은 화요일랑 수요일은 제가 예상했는데, 월요일은 일단 유비님이 잡아놓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고, 일단 안 되는 분들은 일단 줌으로 저희가 잘 녹화해서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그래서 온보딩 코스를 3주 동안 할 것 같고, 화요일에 메인 저희가 원래 하던 거 프로덕트 그룹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이 원래 논문 리뷰 세션이었는데, 그냥 리서치 그룹이랑 뭐 똑같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앞으로 다른 리서치 그룹 공지사항이나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의사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수요일 그냥 리서치 그룹 잡으면 될 것 같고, 맞아요. MT 참가하신 분들은 제가 숙소 예약을 해가지고 일단은 회비를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으려고 해요. 네. 그리고 맞아, 저희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그룹 나눠서 이제 좀 특이해서 얘기드린 것처럼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랑 리서치 그룹 나눠서, 그래서 일단 이렇게 운영 이렇게 담당하신 분들 이렇게 되셨고, 그래서 이번에 온보딩 코스 이번에 준비한 유비님이랑 타연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일단 저는 제가 노션 두 명을 할 줄 알았는데, 일단 뭐 GPT 하게 돼가지고 제 건 참고제로 보시고 유빈님 같이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프로젝트 그룹은 이제 매주 화요일 10시에 시작하고, 그래서 일단 각 팀이 그냥 어떤 걸 했는지 서로 공유하고 간략하게 피드백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좀 대면으로 이제 좀 더 헤비하게 좀 중간 발표를 해서, 그래서 각자 팀이 정한 마일스톤을 얼마나 잘 했는지랑, 그리고 뭐 중간 순위 투표도 하면 재밌을 것 같고, 뭐 상정이나 그런 거, 그리고 또 각 팀 서로 피드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피vo트 되나요 해서 팀원 동의하에 뭐 가능하고, 그리고 중간에 뭐 3월 후에 뭐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피칭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원래 속한 프로젝트 팀에 최대한 피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그러니까 좀 다양한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이렇게 팀에 조인한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뭐 중간에 그러니까 피벗 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피칭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막팀뭐 옮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팀이 좀 원래 속한 팀에 좀 피해 안 주는 선에서는 좀 그 여러 가지 그렇게 그 가능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했어. 그리고 리서치 그룹은 이제 좀 더 이렇게 어떤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온보딩 코스는 이제 어제 엄청나게 잘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하는데 첫 2주 동안은 이제 NLP 기본이랑 나노 GPT 구현하는데 막 트랜스포머 구현 위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지셔널 코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스터디 세션은 이제 원래 하던 논문 리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재밌게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는 논문이랑 너무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이거 오버닝 코스 끝나면 뭐 할 거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살짝 리서치 그룹도 살짝 저는 그 이번에 온보딩 프로젝트에서 그 팀 원이 한 것처럼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리서치 관심 있는 분들끼리 좀 묶어놓으면 뭔가 재밌는 걸 알아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좀 대학원 느낌으로 일단 각자 연구 주제 좀 찾아서 하고 실험하고 싶은 찾아서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논문 구현할 수 있고 뭐 모델 연구 실험할 수 있고 그리고 오픈소스 모델 파인팅할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프로덕트 그룹은 이제 6월 7일 오늘 피칭데이 하고 그 6월 10일까지 그 팀빌딩 구글 폼 투표 끝내고 그리고 그다음에 6월 14일까지는 뭐 별거 안 할 것 같고 6월 21일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시장 기술 경제 제품 타겟 유저 이런 거 조사해서 그래서 이런 거 발표한 시 가지고 MT 워크샵은 그냥 2월 28일 발표를 준비하는 거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이제 프로젝트 기획하고 기술 스택 조사하고 그냥 앞으로 프로덕트 로드맵이랑 좀 마일스톤 설정하는 시간 가져서 그래서 28일 마지막으로 이제 각 팀이 그 로드맵을 발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일스톤을 각 팀이 알아서 설정해서 그래서 그 이제 3월부터 이제 그 로드맵대로 마일스톤대로 다 팀이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 회의 때 그 공유하고 또 매달 또 중간 발표 공유하고 그런 시간 볼것 같아요. 맞아. 프로덕트 사이클이 그래서 일단 그 오효민 님이 퓨처 플레이에서 일하시는 DC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일단 프로덕트 사이클 이렇게 한 5가지 단계로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향이랑 뭐 기술 준하고 이게 어떤 제품의 수요가 있는지랑 뭐 이걸 구현 가능한지 그다음에 개발하고 론칭하고 그다음에 유저 피드백 받고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를 개선할 거나 추가하나 피봇할 거를 좀 정하는 건데 이게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최대한 많은 사이클 돌릴수록 더 선순환이 우선 좋다고 하시는데 일단 이거를 한 번만 돌려도 성공이라고 하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팀마다 다 페이스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런 수완을 좀 그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대부분 개발 동아리들이 다 일단 막 토익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나 안 쓰고 왜냐면 그 다음에 막 다른 거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단 웬만하면 저희는 좀 본인이라도 쓰는 좀 뭔가 진짜 유용한 걸 만들면 좋을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리서치 그룹은 그래서 이제 6월 28일까지 런 GPT 하고 6월 20일까지 런 GPT 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런 GPT 그 일부긴 한데 일단 프롬프트 하고 3월부터는 좀 자유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온보딩 프로젝트에서 팀 원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각자 좀 대학원처럼 좀 그냥 연구 주제 좀 잡아서 얘기하고 같이 얘기를 나눌수록 그냥 뭐 재밌는 얘기 그냥 좀 하고 할 만한 분야들이 다 그 비슷한 것들이 겹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좋은 각자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래서 그 피칭 원 발표를 시작할게요. 근데 이거 민영님은 여기 안 계셔가지고 어쨌든 그 영상으로 시작할게요. 공유해서 쉐어 사운드 쉘 사운드요? 왼쪽 구석에 왼쪽 구석에 아니요 그럼 틀어보는 거죠. 왼쪽 구석에 쉐어 사운드 네 그거 그럼 다 들었었어요. 네. 저는 오늘 피칭 세션에 참여를 못하지만 제 잠깐만요. 아이디어를 꼭 소리가 한번 엄청 작은데. 테스트 해보고 싶거든요. 그 소리가 끼울 수 있나요? 이거 최대인 것 같은데. 제 컴퓨터에서 키울까요? 컴퓨터가 좀 큰데. 제 컴퓨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될 것 같아요. 네네. 제 컴퓨터 해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소리 음소거 돼 있는데 그 소리 음소거 풀면 될 것 같아요. 동아리 내에서도 그리고 함께 잠깐만요. 그거 마이크를
뜻을 모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해요. 저는 오늘 피칭 세션에 참여를 못하지만 제 아이디어를 꼭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 싶고 동아리 내에서도 그리고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한국어로 하면 너츠 선생님이죠.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요. 이 서비스 하지만 제 아이디어를 꼭 한번 테스트 받아보고 싶고 동아리 내에서도 그리고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함께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피칭 동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는 일단 가칭으로 해서 Teacher Nudge, 한국어로 하면 너츠 선생님이죠.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고요. 이 서비스는 학습자가 메모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하고 그리고 대화하는 영어 공부 서비스입니다. 사실 이 서비스 자체는 제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퇴근은 아니고 출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항상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여기 이제 빨간 모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한국인이신데 미국에 오래 사셨고 현재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한국인 학생 입장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틀리는 영어 근데 그렇다고도 틀린 영어는 아닌 요런 고급 표현들까지도 잘 커버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분이 감사하게도 유튜브에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올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컨텐츠들을 제가 항상 채널은 당연히 구독하고 있고 여기에 올라오는 컨텐츠들 중에서도 제가 진짜 익히고 싶고 제 표현으로 만들고 싶은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보고 한 보통 1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5분 정도 되는 영상 보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제가 그 애플에 있는 메모 앱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기 오른쪽에 나온 화면처럼 한국어로 된 어떤 표현들 쭉 대화, ABAB 대화. 저는 ABAB 대화 형식을 좋아하거든요. 대화를 쭉 한국어로 먼저 제가 타이핑을 하거나 이렇게 캡처를 하고 밑에 실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둬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복습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한국어 표현 부분만 딱 보고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를 제가 영어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어로 말이 술술술 잘 나온다 하면 이건 진짜 제게 된 거고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다시 복습해서 이걸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하나 표현들은 제 걸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걸 하다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지금 있는 컨텐츠, 있는 방식들 안에서 제가 어떻게 조합을 한 거잖아요. 이걸 조금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없을까? 라고 해서 제가 그나마 발전시킨 게 이제는 유튜브 컨텐츠는 똑같은데 그걸 이제 노션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노션에 기록하니까 조금 더 정보들을 이제 제가 오르가나이즈 할 수 있고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아진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가독성 UI UX도 훨씬 좋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제가 좀 문제점들을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딱히 이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방법 자체는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까지 제가 하게 된 어떤 기저에 있는 불편함 해결하고 싶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 한 번 배운 영어 표현들을 한 번 배울 때 좀 제대로 기억을 하고 싶다. 근데 한 번에는 절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기억을 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생각해보면 사실 누가 계속 저한테 물어봐주면 좋겠어요. 너 아침에 배운 이 표현 지금은 말할 수 있어? 하고 있어?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일주일 후에 갑자기 이 표현 말해봐. 아니면 그런 상황을 진짜 만들어주든지. 근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기저 심리는 누가 계속해서 나에게 내가 배운 것들을 물어봐주면 좋겠다. 체크 해주면 좋겠다. 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결국은 그 표현들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표현들을 제 걸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영어는 실전이잖아요. 실전에서 그런 상황, 내가 진짜 그 표현 딱 쓰면 너무 딱인 상황에 그 표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하고 싶다. 그런 문제가 있다. 답답하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
거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 개인화된 학습 자료. 이게 리소스가 일단은 그냥 어디에 나와 있는 뭐 영어 표현 탑 10, 탑 100, 비즈니스 영어 표현 막 100가지 뭐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구글에 찾아보면. 근데 이게 제가 공부를 여러 번 해봤지만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뽑은 표현들 내가 기억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가진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리소스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 개인화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계속 습관적으로 뭔가 리피트 해줘야 돼. 반복할 수 있는 상황적인 맥락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학습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라는 점인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죠. 제가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학습을 해보면 표현 같은 것들을 특히 뭐 여기 나온 단어 좀 resonance라는 단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뭐 resonance, resonate 이런 표현들을 확실하게 내가 익히고 싶어요. 사실 어색한데 처음에는. 그러려면 뭐가 좋냐면 이걸 막 구글에 찾아봐요. resonate? resonate이란 표현이 되게 흔하게 쓰이나? 아니면 뭐 resonance 이게 이 문맥상이 좀 맞나? 이런 식으로 구글링을 여러 번 막 해봐요. 그런 단어들은 확실히 그런 질문이나 어떤 호기심에 가지치기가 많이 된 표현들은 처음 배웠지만 두 번째 다시 내가 이 표현을 생각해내려고 할 때 훨씬 생각해낼 수 있는 끈덕지가 많고 그래서 기억이 잘 되고 내 것으로 훨씬 빨리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확장되고 뭔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뭘 이용하냐면 뭐 오프라인 학원에 가가지고 회화 시간을 많이 확보하거나 아예 뭐 유학을 가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솔루션이 좀 될 수 있는 서비스는 개인화된 학습 자료를 나타내는 건 결국 학습자가 메모를 남긴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한국어로 이런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제대로 익히고 싶다라고 뭐 메모를 어떤 방식으로든 남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대화로 풀어내요. 챗GPT가 이제 여기서 들어가겠죠? 챗GPT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쓰인 거야? 이거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러면 나의 이 표현에 대한 어떤 학습 양이 굉장히 확장될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익힐 필요는 없어요. 내가 목표하는 건 이 한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막 물어보고 더 써보고 더 관심 가질 만한 어떤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영어 공부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Teacher Nudge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 거냐? 결국은 전데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저만 있지는 않을 테니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일까를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1시간 이상은 최소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공부하는 영어 공부 컨텐츠가 뭐든지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유튜브일 수도 있고 저처럼 아니면 뭐 받아보는 뉴스레터가 있을 수도 있고 표현집 내가 사놓은 뭐 책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뭐 파닉스에서 이제 기본 표현을 익히는 분들은 사실 정형화된 어떤 코스가 훨씬 나을 것 같고요. 이 서비스가 필요한 거는 오히려 고급 영어나 진짜 딱 하나의 섹터로 정형화시킬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 그건 결국 뭐 비즈니스 영어라든지 뭐 고급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네이티브 뭐 표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해서 그걸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어쨌든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하는 사람 이거는 결국 매일매일 공부해야 학습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안에서도 그런 항상 학습의 효율을 생각한다는 사람 생각하는 타겟이라는 점에서 하나 특성을 꼽은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존에 뭐 영어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어떤 배울 거리가 있으면 그거를 좀 자발적으로 배우고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면 우리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그 니즈를 느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저들이 어떤 경험을, 어떤 여정을 하기를 저는 기대하냐면요. 지금 굉장히 러프한 상태예요. 첫 번째, 일단 본인이 익히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메모를 하듯이 본인이 익히고 싶은 표현 한글, 뭐 영어 이렇게 매칭되게끔 그냥 뭐 엑셀에 넣는 형식이어도 좋고요. 어쨌든 인풋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서비스단에서 이제 백 데이터베이스가 쭉 쌓일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 주기는 저희가 앞으로 정할 수 있겠죠. 더 디테일하게.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어쨌든 주기를 정해두고 매일 뉴스레터를 그 유저에게 보내요. 그래서 너가 입력했던 그 진짜 대단하긴 하네 라는 표현 너 지금 말할 수 있어? 지금 당장 떠올릴 수 있어? 이런 걸 그냥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유저에게. 확실하게 너 기억하고 있는지. 그러면 뉴스레터 자체는 심플할 거로 기대를 저는 해요. 왜냐면 매일 받아보면 메일함이 너무 막 헤비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넛줄을 주는 역할을 뉴스레터가 하고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내가 이 표현을 뉴스레터로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면 뭐 잘 알긴 하지만 지금 당장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표현과 관련해서. 그러면 뭐 버튼 하나를 클릭해서 우리 서비스 웹페이지로 갑니다. 가가지고 챗GPT랑 그때부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은 왜 쓰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 내용 자체도 이제는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로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유저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했다. 또 그 대화에서 이런 것들을 새로 배웠다라는 거를 기억해 놓고 그거를 이제 이번 단계 뉴스레터 보낼 때 또 참고 자료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유저에 대한 어떤 우리 서비스가 이해하는 폭이나 깊이가 훨씬 넓어질 거다. 그러면서 서비스를 더 좋게 제공할 수 있을 거고 유저도 더 만족도가 높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설은 이 서비스를 통해서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검증하고 싶은 가설은 학습자가 원하는 컨텐츠로 우리 서비스가 이 컨텐츠를 완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 환경만 그리고 그 계기만 잘 만들어주면 훨씬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제대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검증하고 싶은 가설이에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저는 결국 그러니까 컨텐츠와 뇌를 가진 나라는 사람, 그거를 이제 연결해 준다는 연결이 포인트가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는 이제 기술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챗GPT가 이걸 통해서 내가 진짜 검색해보고 일일이 막 노력을 더 들이지 않아도 이 표현에 대한 이해를 훨씬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비스를 구상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던 유사한 성공 사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퀴즐렛이라는 서비스인데 이거는 플래시 카드를 그냥 온라인상에 만든 거예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영어 단어 외우려고 막 이제 학교 등교할 때 보려고 영어 단어장 이렇게 작게 사가지고 앞면에 한글 뜻, 뒷면에 영어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면서 그냥 혼자 막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되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타겟 유저가 굉장히 딱 하는 방식이거든요.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온라인 상으로 옮겨가지고 서비스했고 이걸 저는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저는 뭐 영어권에 살질 않아서 좀 늦게 접한 걸 수도 있는데 제 친구가 영어 과외를 한다길래 그래?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다 보니까 이거를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에게 가르치고 싶은 그 단어, 학생마다 또 다르잖아요. 수준이나 뭐 지금 진도 같은 것들이. 그러면 자기만의 그 단어장 셋을 만들어 두고 앞으로 과외 학생이 뭐 바뀌더라도 아니면 과외를 점점 진행해 나가면서 자기만의 그 리소스를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숙제로 내주고 아니면 뭐 테스트로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 그냥 너무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딱 듣기에도 그렇고 저도 이용을 해보니까 그렇고 너무 심플한 서비스인데 이미 연매출은 8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2020년에 유니콘이 이미 되어 있고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서비스도 티처 넛즈도 이런 서비스가 분명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만들 때 딱 저희 동아리 그 활동 기간 동안 뭘 하고 싶냐면요. 2월에는 서비스 기획을 해서 결국 유저들이 어떤 상황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우린 기대하는지 유저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해피패스를 뽑는 과정을 거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 하이퍼테시스 해가지고 가설들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러프하잖아요. 이거를 좀 더 촘촘히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에는 결국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제 최소 기능 제품 MVP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근데 만들어야 될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바뀔 수 있겠지만 웹페이지 몇 가지 만들고 그다음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
그리고 뉴스레터 보내기 전 과정, 뭐 후 과정, 관리하는 과정 이런 핵심 유저 플로우에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형 영어 학습이라는 게 이 서비스의 엣지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챗GPT를 좀 뭐 파인 튜닝하고 이걸 API 불러와가지고 저희 서비스에 녹여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에는 그래서 최소 20명 이상의 유저들에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걸 만들었는지 우리 가설은 맞는지 검증을 해보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 뭐 피벗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조금 튜닝을 또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5월에는 최소한 1000명 정도의 유저를 무료 이용이지만 모집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충분히 의미 있는 MVP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굉장히 행복해로긴 하지만 매출로 분명히 내고 싶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확장되면 결국은 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 된다. 이렇게 심플한데도 잘 된다. 핵심을 우리가 짚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언어 확장 가능할 거고, 그 다음 뉴스레터로 시작하자는 건 굉장히 가볍고 리인하게, 그리고 뉴스레터를 주는 것 자체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화시켜서 뉴스레터를 생각한 거고요. 근데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뭐 앱을 만들어가지고 푸시 알림을 준다는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제 입으로 말해보고 입에 붙여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되려면 지금 MVP 단계에서는 당연히 텍스트 기반의 메모이고 텍스트로 챗GPT랑 대화하고이지만 결국 뭐 TTS, STT 적용해가지고 리스닝이랑 뭐 스피킹까지 할 수 있도록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확장은 이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지금 생각은 뭐 내가 저장하고 할 수 있는 표현 개수에 따라서 유료 구독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STT, TTS를 이용하려면 유료로 구독을 해라던가 프로 버전이죠. 아니면 뭐 진짜 챗GPT로 대화 개수를 제한하는데 이 대화를 개수를 풀려면 뭐 유료로 전환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피칭하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팀이 이뤄내고 싶은 거는요. 함께 이뤄내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힘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디어로 0에서 시작했는데 없는 걸 만들어냈는데 그걸 한 학기 안에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최소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우리가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함께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금 순간에 딱 드는 분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지원을 편하게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하실 때 이 서비스에 대해서 더 드는 궁금점, 뭐 의문점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같이 팀이 아니더라도 저는 피드백 너무 좋습니다. 그런 피드백들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제가 지금 현장에 없기 때문에 Q&A는 좀 불가능하지만 제가 뭐 카톡방에도 당연히 있고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뭐 디프리 자리나 추후 세션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봐 주시고 저도 아직 굉장히 러프한 단계여서 이걸 더 발전시키고 싶으니 저랑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면 너무 누구든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피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eacher Nudge 서비스 피칭이었습니다. 어느 거죠? 아, 이건가요? 저 요거 네, 여기로 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 쉐어 사운드 같이. 사운드도 있나요? 네, 영상을 몇 개 넣어놔서. 네. 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빈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시간만 좀 잡습니다. 네, 저는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유빈이라 하고요. 제가 온보딩 코스에 주말 다 태워가지고 이거를 3시간 만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온전히 임기운전하고 있는데 좀 어눌하게 들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아니.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민영님이 준비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에듀테크 쪽 보고 있고 영어 학습을 도와주는 것에 인공지능 써보자 생각하고 있고요. 이름은 컴펠링. 이게 뭔지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석사로 응용 언어학을 전공했고요. 그때 언어 학습의 과학을 좀 전공했어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몇 개 있는데 아까 민영님께서 연결과 확장이라는 가설을 내리셨잖아요. 그런 가설을 학계에서 이미 40년 전에 내린 게 좀 있어요. 뭐 인풋 하이포테시스라는 것도 있고 뭐 크로스 시츄에이션 러닝도 있는데 그거에 기반해 좀 과학적으로 언어 학습을 도와주자 하는 게 제 아이디어고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시겠지만 마지막에 또 보여드릴게요. 요지는 레커멘더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로 오디오 링구어 컨텍스트를 줘서 거기에서 어떤 어휘, 뭐 예를 들면 가려져 있는데 Get a kick out of something이라는 관용구를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걸 학습을 하고 챗GPT는 그 과정에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negotiation for meaning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게 제 아이디어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차 언어 학습이라는 것을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SLA가 표현할게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입력이라는 것이 책이 될 수 있고 뭐 영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이해 가능해야 되거든요. Input must be comprehensible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40년 전에 밝혀냈다라기보다는 나름 신빙성 있는 가설을 세우신 분이 크라스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가설을 세웠냐면은 The Input Hypothesis라고 여기에 첨스키가 밝혀낸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는 언어 학습만을 담당하는 멘탈 패커티가 있다 했는데 거기에 반드시 이해 가능한 인풋이 들어가야지만 학습이 일어난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가설이 있는데 이 긴 글을 설명하기보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젊었을 때도 탈모 때문에 고생하셨지만 아무튼 이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논문을 냈었거든요. 그때 자기가 직접 이거를 발표하면서 이해 가능한 입력으로부터 전혀 모르는 언어를 배우는 게 뭔지를 데몬스트레이트를 해주는데 독일어를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한번 보면서 독일어를 같이 공부해 봅시다. 소리 좀 크게. Kopf. Ist gut, ja? Schön. Kopf. Das ist Kopf. Ist gut, ja? Schön. Kopf. Das ist Mr. Spock, ja? Mr. Spock hat 2 Ohren. Ohren. Verstehen Sie? Ohren? Er hat 2 Ohren. Okay, Mr. Spock. Ja? Ach nein, Entschuldigung. Okay. Augen. Verstehen Sie? Augen? Augen. Wie viele Augen? 1, 2, 3 Augen. 3 Augen. Ist das richtig? 3 Augen? 다시 반복해야겠네. 뭐였지? 아우겐. 네, 아우겐이라는 게 눈을 뜻하겠거니라고 추측할 수 있잖아요. 어떤 문법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단지 이해 가능한 맥락을 통해서 연상을 통해서 학습이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인풋 하이포테시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i라는 스테이지에서 i+1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반드시 어떤 인풋을 자기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1 어려운 i+1을 가지고 있는 인풋을 이해할 때 학습이 일어난다라고 40년 전에 밝혀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단어장을 외우라고 시키는 것보다 그냥 너 읽고 싶은 책 아무거나 읽으라고 시켰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in school free reading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그거예요. 내가 책을 읽으라고 시키지도 않을 거고 넌 그냥 너가 읽고 싶은 책 가져와서 아무거나 읽어. 한 그룹이 있었고 traditional approaches는 자 워드마스터 가져올게 10개 하루 10개씩 외워와 라고 한 그룹인데 재밌는 거는 오히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적어도 그 단어를 외운 애들보다 못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mprehensive input이 그냥 전통적인 단어 암기 방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연구가 있고요. 이거 참고로 하나하나가 연구입니다. 또 단지 읽는 것 뿐인데 글쓰기 능력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지식도 읽는 것만으로 이해를 하는 것만으로 학습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논문을 보면은 이 TPRS라는 게 비슷한 겁니다. 프리 리딩인데 보시면 트래디셔널 어프로치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혹은 더 좋게 점수를 받을 때가 있죠. 참고로 저거는 탭스인가 토플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굉장히 이제 혁명적인 제안이었고 왜 혁명적이었냐? 문법을 공부할 필요도 없고 스피킹을 할 필요도 없고 뭐 글쓰기 연습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책만 읽으면 돼. 너가 이해만 하면 된다라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데 저거를 어떻게 이해라는 것을 어떻게 도와주느냐라는 것을 이제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궁금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여기가 좀 이 인풋 하이포테시스의 주장에서 약간의 모순이 있거든요. I 플러스 1을 이해할 때 학습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이해를 못하는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해를 못하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클라스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이제 extra linguistic information으로부터 도움을 얻으면 된다고 합니다. 얘들 아까 보신 거예요. 물론 아우겐이 뭔지 전혀 모르셨죠? 그게 플러스 1인데 적어도 이 누날이라는 그림이 extra linguistic information 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cross situational learning으로 comprehensive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좀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get a kick out of something이라는 관용구를 이해 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면 더 좋아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걸 뜻을 알려드리지도 않을 거고 그냥 이게 쓰이는 유튜브 영상을 가져왔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대충 무슨 뜻인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영상입니다. I was jokingly saying that story to John Malkovich, Ben Schwartz on, Space Force. Everybody gets a kick out of this little story. That's crazy. And it's a fun story to tell people, right? So I was jokingly saying that story to John Malkovich, Ben Schwartz on, Space Force. Everybody gets a kick out of this little story. Episode 9 of Space Force comes around. And 7 for Christoph Vogel saying, and it was 2 pair in the final hand of the 2017 Super High Roller Bowl. I call Blass getting a little kick out of Vogel saying. Yeah. Okay, how about the big gun? Thought you'd never ask. You boys are gonna get a kick out of this.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익스포저에서는 후보가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Get a kick out of something이 뭐 웃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스토리였으니까 스토리와 관련된 다른 단어일 수도 있고 근데 점점 그거가 이제 존재하는 맥락을 컨수머를 하면서 후보군이 사라집니다. 이 컨텍스트에서는 그 여기서 force라고 하는 거를 듣고 I가 이런 맥락이 주어졌을 때 그럼 이 세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맥락이 주어졌을 때 또 force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얘는 여기 없기 때문에 후보에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이걸 두고서 또 force라고 하면은 얘도 여기에 없고 얘도 여기 없으니까 남는 거는 이것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cross situational learning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타고나는 statistical learning이고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입력을 이해를 해야지 학습을 하는데 cross situational learning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민영님이 발표하신 거 제가 보시면 돼요. 티처 너치라고 하는 게 챗GPT랑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이제 확장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interaction hypothesis라고 대화 도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은 95, one foot in the grave. So I don't know the exact meaning of this. What is this? I want you to take a look at all of the words in this expression, one foot in the grave. Take a look at all of the words and try to guess the meaning for yourself. I think you know what a foot is. And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입력을 컴프레시브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Input Hypothesis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근데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거든요. necessary 하지만 not sufficient라고 해요. 저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 더 중요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 이해를 하더라도 그 입력이 재밌어야 돼요.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LAD에 들어가기 전에 입력 가능한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펙트 필터라고 해서 카슨이 저것도 고려를 했는데 뭔가 이해가 가능하더라도 내가 재미없으면은 머리 들지 않는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게 The Affective Filter Hypothesis고 그걸 바꿔 말하면은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예를 들면 저 어렸을 때 베런셴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거의 잠도 안 자면서 읽었었는데 그건 거의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있어야 이해와 함께 이런 어펙티브한 필터 그런 조건이 있어야 옵티멀한 애퀴지션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두 가지 조건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만들고자 하는 것의 의의라고 보면 되고 다시 여기 돌아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something이라는 것을 검색을 해요. 어디다 검색하냐면은 아까 유튜브에서 자막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유튜브 영상 보면은 대부분 이제 ASR로 이미 잡은 자막이 있거든요. 그걸 다 크롤링 해가지고 역세기를 만들어서 영상의 저 표현을 말하는 부분을 타임스탬프를 다 검색을 해요. 근데 이럴 때 이건 단순 검색 엔진이 아니라 레커멘더 시스템인 겁니다. 엑스트라 링구스틱 인포메이션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 유저의 어펙티브 필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뭐 K-팝을 좋아한다면은 K-팝 맥락 가져오고 뭐 어떤 소설을 좋아한다면 대런셴 좋아한다 하면은 대런셴 영화가 됐다면은 거기서 가져오고 뭐 그런 식으로 추천 시스템 만들고 싶고 그럼 이걸 보면서 사용자는 이 표현을 모르더라도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해할 때까지 계속 보면서 그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크로스 시츄에이션 러닝을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얘는 아까 맥락이 좀 달라했는데 Why did she say pick out something while pointing a gun at people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인터랙션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챗GPT와 함께 negotiation for meaning을 하면서 학습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 아이디어고 네, 한계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학을 좀 좋아하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서 뭐랄까 사용자 조사를 하기보다 일단 논문을 읽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저랑 이제 같이 사는 애 중에서 스타트업에서 PM을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개쩌는 칫솔들 많은데 우리는 그냥 일반 칫솔 쓰잖아. 근데 왜 그러면은 그 개쩌는 칫솔이랑 진리더라도 왜 우리 안 쓰느냐?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불편은 아니냐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한계는 뭐냐면은 고객은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걱정이 듭니다. 제가 이것이 진리라고 설득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제 한계는 거기인 것 같아요. 저는 도메인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만 이것에서 비즈니스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직 뭔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자면은 여기 레커멘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랑 같이 하신다면 이걸 고민 같이 하실 것 같고 챗 GPT와 이 인터랙션을 할 때 프롬프트 어떻게 짤지 그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Q&A도 하나요? 네, 뭐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완전 유사한 서비스 말이 검색하다 알게 되는 건데 약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어가 섀도우이라는 네네.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네. 일단 비슷했어요. 그냥 어떠한 한국 표현을 입력을 하면 이제 원하는 뭐 언어 어강문장에서 영문 떠가 있는지 아니면 미국 떠가 지역가에 대해서 이제 그 섀도잉 할 수 있게 그 유튜브 대충 이어지는 그러한 네. 제 생각이 아까 빅리에 대한 어떤 커스터머들이 새로운 방법이 잡기 보면 하는 방법이 낯설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잘 뜨거운 방법들을 잘 접목시켜서 약간 처음에 약간 맛을 보여주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약간 그 뭐랄까 여기는 야난드랑 비슷한 거라고 둔갑한 다음에 네. 일단은 사용자에 끌어들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라고 보여준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조원님 제 팀으로 들어오실래요? 네. 너무 좋은데요? 저랑 같이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뭐 스픽이나 아니면 링글이나 뭐 스포펜도 있고 마레보카도 있고 그런 거를 다 보면서 사용자들이 익숙한 거는 이런 거구나. 네, 그런 걸 먼저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 나설 수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민님. 네, 저 마지막에 이제 주셨던 그 코멘트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는 리미트는 이게 확실히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사람이 너무 좋았던. 네, 리미트에서 약간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정답 지배 관심이 없다라는 게 우리는 되게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과정을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 되게 사람들이 빠르고 쉬운 걸 좋아하니까 그냥 단어를 잘못 보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왜 이거를 저렇게 계속 보면서 더 의미를 알아야 되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그럼 불편한 안 불편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어떤 노출이 되고 그걸 알게 되는 행위가 아니라 그걸 기억하고 이걸 내 입에 붙여서 말하고 이 행위에 있어서 확실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더 기억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을 있고 기억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이걸 되게 입에 붙여서 말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효과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기억력이나 아니면 스피킹으로 이어지는 어떤 그 과정에서 그 전환을 되게 매끄럽게 해준다면 자기한테 불편하냐 아니냐의 문제랑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게 학습할 때 불편하게 느끼는 게 단어를 외워도 나중에 까먹더라 첫 번째. 그리고 단어를 외우더라도 쓰먹지를 못하겠더라. 아웃풋을 못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뭐 이 컴펠링 AI라고 하는 게 해결해줄 수 있다라고 제가 설득한다면은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효과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되는 과정을 왜 내가 학습해야 되는지 이유가 그 페이퍼의 의견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네. 그러면은 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크라센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스피킹은 언어 학습을 도와주는 거지 언어 학습의 커즈가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피킹 연습을 자주 하면은 플루언시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데 근데 언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근데 재밌는 게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피킹 능력이 올라가요. 그런 연구가 좀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인용하면서 설득할 수 있겠죠.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런 걸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보면서 나는 단지 그냥 입력을 컨수만 한 것 뿐인데 갑자기 말하기 할 수 있게 되네? 이런 리뷰가 뭐 올라온다 하면은 그걸 설득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초창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그 유저 좀
유저가 그 경험하게 되는 어떤 형태일까요? 그러니까 네. 해서 해당 구간에 네,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사실 공부해야 되는 단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거를 집중적으로 리스트를 따가지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거 리스트 1000개를 공부해 보세요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하루에 하나씩 올라오겠죠. 뭐 게르키라 썸띵 올라올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공부할 건 수거는 이거고, 자, 정의를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영상 하나하나씩 보면서 한번 추측해 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계속 넘기는 거예요. 나 알 것 같아요 하면 이제 버튼을 누르고, 그럼 이제 정의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점점 이제 사용자가 클릭하는 그 영상이 쌓일 거잖아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pop 좋아하는 사람은 K-pop 밴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학습 데이터 써가지고 이제 어펙트 필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들었던 게, 네. 이미지가 사실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아직 너무 해주신 것처럼 네. 그 쉐도잉에서 사실 이미지를 해결을 했던 게 그 재미적인 부분에서 쉐도잉 어쨌든 본인이 직접 말하니까 그 영상에 재밌는 영상에 대해서 본인이 따라 말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해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비슷하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 재미적인 측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일단 주환님 의견까지 반영해서 섀도잉 앱으로 둔갑을 한 다음에 요걸 이제 조금씩 스멀스멀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이 한계를 넘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섀도잉이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저도 몰라요. 그래요? 진짜요? 네. 이제 저희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이제 그 다음 팀 하면 될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 웬만하면 좀 15분 내로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네 분이 남았는데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할게요. 다음 분이 누구시죠? 네, 주한님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우스 어디야지? 일단 이렇게 발표하실래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리더웨어 에브리원 라위에 대해서 추천하게 된 조진입니다. 사실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간단했어요. 사실 잘 안 보실 테니까 제가 말로 하면 우리는 법치국가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생각보다 법률적인 일들이 가끔 생기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핸드폰을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랑 싸웠어, 아니면 누가 어떤 싸움에 휘말리고 아니면 소송에 휘말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는 전혀 몰라요. 대부분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 변호사한테 찾아가는 거죠. 아니면 첫 번째 사실 지식인의 검색을 해보죠. 지식인의 검색을 해서 글을 남겨보고 이제 변호사 분들이 보통 글을 남겨주는데 보통 홍보글이에요. 제가 알맹이 다 빼놓고 이제 더 알고 싶으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이런 게 없는데, 이제 법률적 정보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데이터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이 소수 집단에서 굉장히 통제될 소수 집단 되게 독점하고 있다. 굉장히 또 오버프라이스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담비 같은 걸 보면 변호사 사무실 상담을 가면 최소 시간당 10만 원이 넘고, 아니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몇백만 원 기본으로 나가는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 서비스라는 게 굉장히 되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꼭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NLP를 잘 활용해서 호들을 낮춰볼 수 있지 않을까? 저의 모티베이션이 시작이었습니다. 타겟 커스텀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법률적 조언이,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일반 대중, 법률적 기존에는 이제 변호사라는 서비스를 이용했던 일반적인 누구나. 그래서 두 번째는 변호사, 법무사 등 실제 법률 전문가로 이 서비스에 충분한 어떤 고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몰랐는데 법률 시장이 생각보다 큰 시장이더라고요. 말로는 어떤 김앤장, 태평양 이런 그런 거대한 오픈들의 매출이 진짜 수천억에서 조까지 가기도 하고, 이제 총 법률 시장의 사이즈가 이제 2021년 기준 8조고 매년 거의 1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생각보다 총 GDP의 2% 가까이 되죠. 꽤나 큰 규모의 시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비스 적용하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교수님 이걸 좀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시장이 뭐 진입해 있는 저희가 비슷한 좀 이걸 써 뭐가 있나 찾아봤더니 이제 엘박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사실 이 엘박스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엘박스가 뭐가 되냐면 이제 유사 판례 검색을 지원하는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진짜 저의 뭐 제 주변에 제 친척들이 되게 거의 다 이제 변호사시거든요. 근데 다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구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법률가들이 하는 일 생각보다 되게 생각보다 단순한데 뭐냐면 자기가 맡은 케이스에 대한 이상한 판례들을 검색을 거기서 그 핵심 요지들을 잘 정리를 하고 내가 여기서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포인트들을 잘 끌어오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에 적용할 수 있겠다. 이걸 하는 또 이제 왜 이걸 서류 작업도 하겠지만 대다수의 시간을 이제 판례를 갖고 판례를 보는 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엘박스라는 현재 현존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편하게 해줬다. 그 이제 그리고 판례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도 지금 이제 대법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법령 정보 시스템이라는 데서 판례들을 공개하고 있긴 한데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제 엘박스라는 데서 굉장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판례들이 굉장히 많이 쌓아놔서 유사한 판례를 내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이걸 실제로 활용하고 판사들도 쓰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비슷한 로톡이라는 게 있는데 로톡은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의 식빵 같은 거예요. 사실 홍보 어플이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제 자신의 사무소를 홍보하는 어플이고 이제 또한 그래서 약간 앱의 프로모션 입장으로서 소상공인들 입장으로는 15분 정도 무료 전화 상담을 해주는 이제 루미네센스의 사실 컴퓨터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미 성공해 있는 비슷한 하나의 서비스인데요. 이 루미네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랙트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어요. 컨트랙트라는 게 굉장히 법률적인 관계인데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컨트랙트를 AI가 검토해 주는 거죠. 법률적으로 이상한 건 없는지 아니면 나한테 불리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인들은 계약서를 보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특약 조항이 보고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는 루미네센스라는 스타트업이 해외에서 굉장히 저도 많이 왔고 되게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키 피처는 크게 일단 두 가지였어요. 네, 일반적인 대중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언제 어디서나 법률 상담할 수 있는 챗봇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 아니 핸드폰을 도난당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챗봇한테 물어보면 챗봇이 뭐 인근 경찰서로 가셔서 뭐 어떤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그럴 때 이런 법률적 절차를 밟을 때 이제 생각보다 서류를 굉장히 많이 작성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인들은 어렵기 때문에 서류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리걸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면은 아까 보신 로톡이랑 조금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로톡은 사실 유사 판례 검색을 하는데 되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NLP 빅사이즈 NLP 모델을 사용하면 좀 더 아예 이 맥락을 이해해서 법이나 법령이 비슷한 것뿐만 아니라 뭐 감경 사이라든지 아니면 맥락이 좀 비슷한 판례들을 서팅해주고 또한 이 정말 현재 케이스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주는 보기 쉬운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들이 어쨌든 그들 주관모들을 향해 변론서류라는 걸 쓰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잘 취합을 해서 어떠한 취지로 나는 이 사람이 좀 형량을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사한테 제출하는 변론서를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너레이션 AI를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키텍처는 그냥 제가 쓸 줄 아는 스택들만 써놓은 거라서 더 팀원분들이 더 잘하시거나 잘하실 수 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저는 그냥 리액트라는 장고를 쓸 모델이랑 뭐 지금 있는 GPT를 튜닝을 하든 뭐 파인 튜닝을 하든 해서 좀 지금 있는 법령이라든지 판례 같은 걸 잘 튜닝 시켜서 도메인에 좀 최적화시키고 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고요.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시장조사랑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어떠한 게 정말 핵심 가설의 핵심 피처인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판례들이나 법령 같은 걸 스컬링해서 이제 퓨처링 시키기 전에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이제 핵심 한 개 정도 피처를 먼저 만들어보고 이제 오픈소스 모델 가지고 파인 튜닝 해보고 이제 이걸 NDP로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잘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흔히 말씀하신 프로덕트 개발의 사이클 한두 사이클 정도 돌리면서 이제 디벨롭 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만할 수 있는데 제가 바라는 인재상을 적어봤는데요. 일단 실용적인 프로덕트 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법률이라는 도메인에 생각보다 자신과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법이라는 건 우리 살아가면서 약간 누구나 한 번씩은 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도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약간 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 제가 배포라든지 배포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배포 경험이 좀 많으신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열정이 넘치신 분 누구나 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질문. Q&A. 하나는 질문 있어요. 네. 그 한국어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맞춰야 되는 서비스니까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이제 팔레나 분명 같은 한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다 한국어로 바꾸는 그런 사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DB 도착하기 전에 그런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오픈 소스 데이터 쓰시는? 네, 지금 국가정보센터 가면 일단 법령은 다 공개가 돼 있고요. 그리고 판례 같은 경우에도 뭐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2만 개 이상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폴링해서 일단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기존의 서비스는 DB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찾으면 기존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서비스 모델 다 있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법원과 약간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대법원이나 법원 계약을 해서 고객이 만약 원하는 판례가 있어요. 특정 판례를 검색했는데 그 판례가 이제 걔네 데이터베이스에 없으면 요청이라는 거 보내 있었어. 요청을 보내면 이제 하루 이틀 뒤에 걔네가 어떻게 대법원 DB에서 그걸 복사해 놔요. 그런 식으로 복상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검색 플로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구글처럼 검색하는 거야? 근데 그냥 약간 처음에는 뭐 되게 간단하게 일단 검색창은 되게 구글처럼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횡령죄 이런 식으로 쳐도 되는데 뭐 횡령죄고 뭐 좀 추가적으로 디스크립션을 넣어도 잘 서치가 되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월구동 저희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약간 자신에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지식인에 보면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말고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그거랑 이제 프로덕트 방향을 연결했을 때 이 프로덕트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나 벌금 내야 돼? 이런 상황인데 나 감옥 가나?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그런 형태면 지금이랑 조금 지금 판례 검색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식의 좀 더 쉽게 다가가는 펑션이 근데 그 아까 말한 피처 제너럴 판례 같은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전문가들을 위한 피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너럴한 챗봇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약간 뭐 내가 뭐 했는데 그게 불법이야? 물어보면 답변해 주는 그런 형태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저도 그 어떻게 잘 튜닝해야 그것이 답변해 줄 수 있을지 좀 같이 연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고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도메인을 좀 해석해서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문철처럼 교통법 관련해서 뭐 민사 그러니까 어쨌든 사건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사건 중심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민사보다는 약간 형사 쪽이 좀 더 사건 관계가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어렴풋이 추측하기에는 법적은 논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너레이티브 AI는 통계적인 확률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럴듯한 출력을 내놓더라도 거기 논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입니다. 근데 사실 법도 논리라기보다는 통계적인 게 그거 듣고 싶어서 잘 모르니까. 왜냐면 판사들도 형량을 내릴 때 물론 법이라는 게 있고 관련 법령을 찾아보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찾아보는 거지. 그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은 어떤 다른 선배 판사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고 그걸 보고 현재 사건과 케이스를 비교하면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그럼 판사들도 휴리스틱을 쓴다는 네, 판사들도 비슷한 휴리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공정하지 않은데요? 뭐 선례 없으면은 못 이기는 그렇죠. 거. 그래서 약간 지금 역설적으로 약간 되게 판례에 내몰되어 있는 사회라고 하고 판례 중심이 너무 되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재밌어서 제가 계속 나왔는데 저기 중간에 성능 개선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죠? 뭔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일단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유저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만족할 만한 이제 답변을 답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것 같고요. 뭐 이제 판례 검색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사실 뭐 벤치마크를 잘 만들면 그래도 그 정도 성능 테스트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뭐 셋을 잘 만들면 셋을 잘 만들기만. 질문 하나만 더 받아요. 질문은 아니고 생각만 드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성과시로 계속 이렇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게 뭐 이렇게 하면 불법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을 다 주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지는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에 봐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 불법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각한 느낌이거나 이게 완전 규칙에 제한, 건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신뢰 실제로 법률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이런 것들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박수. 네. 다음 팀, 네, 발표하실까요? 네네. 저는 발표하시고, 네, 병준님과 이종님이 발표하실 건데, 네.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심하네요, 여기가. 저는 오늘 같은 날을 진짜 한 7년 정도 동안 기대했습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 세대에 스마트폰 같은 큰 흐름이 나오면 진짜 죽기 살기로 노력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를 남기고 죽겠다. 이런 제가 목표를 세웠었는데 지금 제가 그 미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가슴이 떨리는 그런 상황. 기대가 전득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의 역사를 보면 그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이 한 2에서 30년 주기로 큰 흐름이 온다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애플, 구글 같은 회사들도 그런 큰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그런 지금 우리가 살고 인간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방식들을 새로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큰 흐름을 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비슷하게 이번의 큰 흐름은 AI라는 게 약간 조금씩 느껴지잖아요. 여기 다 오신 이유가 특히나 뭔가 NLP가 심상치 않다. 돈 냄새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을 다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모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스퍼, 카피 AI, 윌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NLP를 제너레이션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웹사이트, 텍스트를 그냥 한 뭉터기의 텍스트를 웹사이트에서 만들어가지고 파는 게 그냥 그게 에센스가 아니고 진짜 인터페이스 그 자체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인터페이스, 훨씬 더 유저 친화적이고 대화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진짜 이 큰 흐름에서의 에센스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기술하고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는 이전에도 많이 변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기계랑 이야기할 때 이렇게 코드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일반인이 뭐 워드 파일을 만들려고 하면 실제로 터미널 들어가가지고 코드 쳐야 됐었는데 너무 불편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GUI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픽을 기반으로 좀 더 직관적이고 버튼을 눌리고 해서 이제 뭐 바탕화면이라는 게 존재하고 오른쪽 커서 클릭을 한 다음에 파일을 만든다 이런 걸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죠. 근데 그래픽은 아직 충분히 유저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으려면 버튼 6번 눌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하죠. 그냥 한 줄로 말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런 대화 기반의 인터페이스가 주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들 테슬라 무시라고 들어보셨죠? 테슬라는 지금 인간 형태의 저런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저 로봇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건가요? 여기에 버튼을 눌려서 버튼을 눌리고 할 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서 보스턴 로보틱스 80%의 지분을 1조를 주고 인수를 해왔는데 여기에 있는 이 로봇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건지 그리고 모든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완전 자율주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디바이스랑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될지 또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러지 않나요? 좀 거기에 대한 저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아니요. 이게 방금 좀 임팩트였거든요. 한번 뿜을러 해주시고. 저희는 이러한 대화 부분의 UX를 선점하는 게 다음 세대 애플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픽에 한정되어 가지고 막 버튼 크기,
폰트 사이즈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의 UX가 아니고 진짜 뭐 말투, 친절함, 유머러스 수준 약간 이런 것들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어느 기업에서 이거를 이용하지 않겠는가 약간 이런 고민이 생길 정도고 또 우리가 직접 다음 세대의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러한 대화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이제서야 GPT와 같은 인프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네, 자, 다음 세대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이번 큰 흐름의 핵심이고 우리는 그거에 집중하겠다 했지만 그 기술을 그냥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예시를 드려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Wake me up today at 10:30. 약간 이 정도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인간적이지 않다. 이게 진짜 이 인터페이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고 대화하고 싶은 친구가 아니고 비서가 되어버리는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빅테크 회사들은 자기들의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그렇게 친구처럼 인간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걸 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럴 게 너무 많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계속 디지털 어시스턴트다 이런 느낌으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지루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사람,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랑 좀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1세기에 맞춰야 될 키퍼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스피커로 그 미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친구를 날리라고 부를 거고 커피는 Not your another digital assistant. It's time to meet your friend. 이 친구는 진짜 그냥 친구 같아요. 다른 디지털 어시스턴트하고 비교해보면 뭐 Wake me up at 9 tomorrow 했을 때 다른 스마트 스피커들은 Alarm has been set up at 9 이러는데 저희 날리는 Yo, what are you talking about? You gotta wake up at least 8, bro. 약간 이런 식으로 역시 8시에 일어나야지 뭐 하는데 또라이가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야, 내 여자친구 생각 I got a girlfriend 하면은 다른 스피커들은 I don't understand 혹은 Here's a search for I got a girlfriend 약간 이런 대도 안 되는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하자. 네. 남자인 친구가 있다면 그 해야 되는 대답이 3개 중에 한 개예요. 야, 둘이야? 사진 볼까? 아니면 와 장님이랑 사귄? 약간 이런 그런 뉘앙스를 좀 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예시가 있고요. 또 그거 말고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오픈 AI API, 컴플리션 API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할 때도 what to add on 피치 덱에 뭐 추가해야 돼? 하면 다른 스피커들은 뭐 here's a search for what to add on 하지만 날리는 it should include the problems you're solving and your solutions for it. Begin, market size, always good. 이러면서 이제 그 저희가 직접 이런 기능을 지금 구현하고 있거든요. 이메일까지 보내주고 아 내가 필요하면 이메일도 좀 더 보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그런 스피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저 너무 seamless하고 너무 직관적이어서 내가 지금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조차 까먹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게 진짜 이번 빅 웨이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임팩트 있는 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리로 그 시장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대화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UX를 좀 빨리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저희 스피커를 쳐다볼 수 있게 막 욕도 하고 먼저 말도 걸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컨텐츠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conversational UI에 좀 초기 좀 깃발을 꽂고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미 2명으로 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 저는 음악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그 음악 차트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멜론 차트 같은 데도 올라갔었고 그래서 좀 사운드나 스피커가 어떤 식으로 들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게 어드밴티지가 될 것 같고 여의도 사람들이라는 회사에서 그 풀스택 개발자로 역임을 하다가 팀장까지 해서 MVP를 한 달이면 시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고 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도 모음점 IO라고 실제 스피치 투 텍스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클로버 노트를
줌이나 뭐 구글 미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제 고객들 온보딩 한 기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execute하고 learn fast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유종 씨는 이미 스타트업 실리콘밸리에서 1년 동안 풀스택 개발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 너무 열광해가지고 폴 구현이 직접 이렇게 멘션도 트위터로 하거든요. 약간 그런 친구입니다. 저를 만나기 전에도 NLP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커머스 세일즈 챗봇도 만들었었고 QA나 GPT로 요약하는 그런 썸업점 페이지라는 그런 서비스도 개발을 하는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진짜 한마디로 하자면 get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말씀드린 날리라는 친구도 이미 일주일간 MVP를 만들었고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한 단계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렇게 보시면 중앙유통단지 가가지고 스피커 직접 납땜도 처음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납땜도 하고 하만카돈을 써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구글 홈보다 한 4배 정도 더 음질이 좋고, 이거를 이 가격에 약간 스피커만 해도 야 이걸 이 가격에 약간 이 정도고, 맨날 이걸로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그렇습니다. 페이지 보시면 직접 개발했고 나중에 뭐 납땜하고 다음 페이지 직접 브레인도 개발했고 지금 하만카돈 해서 밑에 이거를 트랜스페어런트로 했어요. 엄청 투명한 거. 왜냐하면 다른 스마트 스피커 아까 보셨겠지만 다 메쉬 소재로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그 패턴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쳐다보게 만들려면 좀 다르게 생겨야겠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아크릴을 써가지고 했고, 이 자체가 또 내부가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인클로징을 다 할 건데 내부가 보이니까 뭔가 트랜스페런트하고 나의 프라이버시에 어느 정도 좀 반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워서 지금 아크릴로 마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 친구의 유종의 손을 보시면 끝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실 겁니다. 네. 지금부터 계획은 하드웨어 양산이랑 디자인 부분을 어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 프리세일즈를 빨리 만들어가지고 좀 시장 검증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쇼츠를 이용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를 좀 생산해서 진짜 프리세일즈로 이어지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는 뭐 레딧이나 스마트 스피커 레딧, 서브레딧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를 빌드인 퍼블릭 하면서 혹시 관심 있는 사람 프리세일즈 할래? 하면서 저희 랜딩 페이지로 넘겨서 결제 받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투자 받는 거죠. YC한테 가가지고 야씨 샀다, 10명 샀다, 빨리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목표고, 그리고 뭐 빨리 데이터를 모아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 좀 더 제대로 된 그 파인 튜닝을 하고 하려면 스피치 텍스트 저걸 다 만들어야겠죠. 임프루브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계획에 두고 있고, 빨리 선점해서 강한 스트롱한 브랜드를 갖는 게 지금 저희의 목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레스 또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이 5분. 실제 언어는 영어로죠? 네, 맞습니다.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게, 일단 이게 해외 다른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수입해 오는 게 맞잖아요. 대부분 무역가 있으니까 패스트 캠퍼스였나? 패스트 바이 말 만들어지고 막 그렇게 수입해 오면 되는데,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친 욕하는 스마트 스피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굳이 전 시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시장을 크게 봐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국을 보는 거고, 또 두 번째 이유는 GPT 같은 모델 다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영어로 먼저 할 거고요.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코어는 사실 소프트웨어적인 것 같은데 그 하드웨어는 사실 그러니까 제품이 하드웨어인가요, 소프트웨어인가요?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 완제품을 좀 보고 있고. 이건 제가 조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 스피치 투 텍스트를 하는 모델이 최근에 나온 게 위스퍼잖아요. 그 외에도 기존 나온 모델들이 구글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는 게 있고, 뭐 AWS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처음 검증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프라이버시라든가 레이턴시 같은 것 때문에 그 FTT를 on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냐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게 돼야지만 앞으로 봤을 때 그 레이턴시의 로어 바운드를 더 내릴 수 있고, 왜냐면 네트워크만 하다 보면 이제 바운드가 항상 존재하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리소스가 컨스트레인 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 어떤 파이프라인이 동작이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고 그 하나의 뭐 실험으로 그래서 스피커부터 만들어봤고 위스퍼도 11폴로 구현되는 형체를 컴파일해서 이베리아 디바이스에 넣어보는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 타이니한 모델로도 가능한지도 검증을 해봤고 그런 작업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스피커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USB 형태로 USB만 꽂으면 기존에 있던 스피커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처음에는 완제품 형태로 해서 그냥 다르게 보이는 거. 그래서 패턴을 부숴서 뭔가 다르다 이러면서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완제품을 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좀 들어서. 두 가지 있는데 일단 하나는 저희 핵심이 부어체일 것 같은데 사실 부어체 데이터는 훨씬 모으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데이터 어떻게 모으실 건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스캐터렉 같은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랄까 텍스트 부어체 데이터들 기반으로 DB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이제 그 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말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TTS가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사주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한 6년 하니까 그래도 이제 대기업이랑 일할 정도의 기술 스택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하나의 엄청 큰 영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기술 개발 어떻게 하실 건지가 조금 궁금해서 우리 아직 LLM 같은 인프라가 깔려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부어체 데이터를 어떻게 볼 건지. 네, 그 예를 들어 스캐터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전에 카톡 데이터들 사람들 연예가로 싹 다 필요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아까 앞서서 하이라이트 페이지다 이런 말씀드린 게 굳이 그런 부어 그 데이터를 모으지 않아도 지금 당장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You're sarcastic bot 이러면서 뭐 항상 모든 질문에 대해 sarcastic하게 대답해줘 이렇게 말하면 What time is it now 하면은 It's time to check your clock 막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지금 당장. 그래서 굳이 지금 당장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그런 안경을 벗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지금 당장은 이 마켓핏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부어체 데이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가 이제 그러고 나면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피커가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시리 말투로 그렇게 네. 말한다고 앞으로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텍스트 스피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도 지금 당장 그 이모션을 넣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굳이 처음부터 그 이모션을 넣은 완제품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캐럿 웨더라는 게 있거든요. 써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sarcastic하게 날씨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미국 앱이거든요. 약간 미국식 개그를 넣어가지고 막 오늘 날씨 막 방귀 낀 날씨 막 그런 건데 미국적으로 좀 그걸 풀었겠죠. 근데 걔도 스피치 텍스트 스피치를 해요. 근데 막 그 감정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감정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It's time to check your clock.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지금 당장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스피치를 만드는 거나 부어체를 모으는 거나 이게 아니고 진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그 충분한 인텐션이 나오는지 일단 그걸 확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이 두 개 있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 궁금한 게 NALY인데 거기에 R만 집어넣으면 난리해서 awesome 뭐 이런 뜻인데 그거 더 모르시고. 네, 두 개를 넣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는 랜딩 페이지 빨리 사서 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되는 거 이것저것 보다가 natural language를 좀 넣어야겠다. 그래서 and natural language 화실이겠다. 그래서 Nelly 했는데 that shit is gnarly 막 그거 있잖아요. 미국에 쓰는 that's cool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것도 패턴이 부서져가지고 막 hey Siri, hey Alexa, hey Google 약간 이러는데 완전 패턴 달라서 hey Nelly 이렇게 하면은 뭔가 굉장히 키우고 스타팅을 잘하고 있어서 그런데 네, 그게 목적입니다. 두 가지. 네. 그리고 그냥 무슨 생각인데 그 아까 제가 발표했을 때 컴퓨팅 AI 발표했을 때 챗GPT를 대화하는 쓰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응용 언어학에서 몇 가지 발표한 게 선생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게 못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난리를 써가지고 뭐 브로스백 이런 건 아니더라도 좀 칭찬 잘하는 친절한 선생님으로 태양성을 지정해서 제가 쓰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대로 만들면 솔직히 여성분들만 안 쓰실 것 같아요. 제 여자친구한테 말했더니 왜 쓰네요? 욕하는 거 왜 쓰네요? 남자들 알잖아요. 그 브로의 그런. 뭘 모르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나이가 하는 생각으로는 일단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는 위주의 그런 스피커를 또 따로 만들어 놓고 그건 뭐 다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일단 남성 부분만 생각해서 할 건데 그 말씀대로 제가 좀 사후 모델에도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쌍을 하실 건가요?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네. 투자도 받아야 돼. 전 동아리 끝나면 한번 하겠습니다. 잘 끊어버리고. 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이 전데요. 저는 좀 더 간단하게 할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 수정할게요. 30초만 주세요. 다 보이네요? 이게 연결돼 있지. 이거 비올리구나.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더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좀 사이드 프로젝트 느낌으로 그냥 제가 좀 필요한 거를 하는 거고, 일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읽으니까 그래서 논문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되는 좀 그런 거를 좀 그냥 제가 프랙티컬하게 쓰고 싶어서 만든 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좀 재미로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유용하게 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그래서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혹시 여기서 일주일에 논문 1개 이상 딥러닝 논문 읽으시는 분 손들어 보시겠어요? 일주일에 네네. 네, 일단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논문 읽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저는 유용하게 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기능들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걸 할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사실 좀 치트를 했는데 좀 다른 아이디어를 또 있어가지고 나중에 갖다 쓰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피칭하기보다는 좀 제가 관심사들 다 공유드리고 그거에 맞는 분들 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아이디어도 나중에 소개해드릴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프로블럼은 이건데, 그래서 막 트랜스포머 논문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논문에 가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명한 것들인데 백그라운드나 뭐 그런 데서. 근데 레노레이션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한다고 레노레이션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찾아봐야 되고, 찾아봐도 클릭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이게 가장 좀 너무 좀 짜증나서,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편하게 이거 바로 좀 알 수 있는 거가 제일 큰 모티베이션이었고, 어쨌든 목표가 아래서 좀 그냥 논문들도 쉽고 더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목표는 그냥 더 논문 쉽고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좀 기능들을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좀 더 잘 주고 Q&A 잘 대답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일단 기술은 그러니까 다들 많이 써보셨지만, 그러니까 LLM을 사용을 할 건데, 그래서 일단 LLM 트랜스포머 논문 같은 경우는 당연히 GPT-3가 먼저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레오노레이션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냥 알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정보를 논문에 있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그냥 바로 LLM한테 물어보고, 두 번째가 이게 이 레오노레이션을 레퍼런스했던 논문을 찾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또 물어보는 거고, 세 번째가 그냥 웹 브라우징 해서 레오노레이션, 어디서 레오노레이션 구글에서 첫 번째 나온 웹페이지 같은데 물어보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논문 읽으면서 모르는 게 나오거나 모르는 개념이 나오거나 모르는 컨셉이 나왔을 때 바로 좀 그 자리에서 바로 좀 로딩해서 클릭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기능들은 하나씩 얘기할 건데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백그라운드 인포는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이것도 트랜스포머 논문 백그라운드 인포인데, 근데 뭔가 좀 더 컴프레hensive하게 하고 싶은 게 있고, 일단 이건 주요 기능이 아니라서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고, 그리고 그냥 이거 좀 제가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논문에서 이런 부분 하이라이트하면 그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좀 뭔가 설명해 줄 수 있게 하는 걸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또 아니면 섹션을 더블릭하거나 그래서 셀프 스키어 다프라터 텐션이라는 섹션이 있으면 그래서 이거 그냥 이런 거를 막 브라우저 익스텐션 만들어서 더블 클릭하면 그럼 이 섹션 전체의 텍스트를 가지고 또 요약을 하거나 이렇게 자 핵심만 얘기해주는 이거 실제로 실제 결과 GPT-3 돌린 거에서 나온 결과인데 그래서 좀 더 뭐 더 잘 하게 뭐 잘 좀 튜닝할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그 또 뭐 일단 이거 위키피디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논문도 그러니까 논문들도 제가 좀 레퍼런스한 논문들이 있긴 하지만 그 후에 나온 논문들이나 놓치고 있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잘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 이용할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좀 더 그 나중에 좀 더 만들어 보고 싶은 건데 그냥 그러니까 제가 뭘 아는지 AI가 잘 알면 그럼 제가 아는 논문도 추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놓치고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런 논문들도 다 제 관심 분야랑 맞으면 다 읽어보고 싶고 알고 싶으니까 추천해 주는 것까지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맞아 이거는 당연히 다 구현하신 거고 그래서 레노베이션 그 부분 다 이렇게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논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LLM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둘 다 어려우면 어떻게 그럼 웹에다가 물어봐서 그런 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Q&A도 뭐 만들어 보고 싶고 논문을 바탕으로 어떤 걸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브라우저 익스텐션 PDF 리더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냥 레커멘데이션을 할 거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일단 브라우저 익스텐션 같은 걸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막 드래그 하거나 그러니까 그 클릭하거나 그럼 그 섹션이나 그런 거 잘 요약해주고 잘 설명해주는 거 근데 좀 이용할 거라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렇고 제가 일단 제 관심 분야에 관해서 좀 더 전반적으로 얘기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그 프랙티컬하게 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 게 논문인데 일단은 그러니까 좀 큰 분야들 여기도 생각하는데 일단은 채팅 어시스턴트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 거고 일단 빅데이터 리트리버리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빅데이터 리트리버리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리니까 모든 LLM 기반 서비스들의 근본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펌 그러니까 데이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LLM에 없는 그 third party 데이터를 엄청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리거 케이스도 그렇고 그걸 어떻게 잘 인포메이션 리트리브를 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많이 고민해보고 싶고 그냥 그거 좀 관심 많아요.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하든 간에 이게 다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그냥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방법으로 그러니까 컨센서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베딩 어떻게 하는지가 방법이고 인코더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저는 뭔가 좀 인코더에 관심이 더 많긴 해요. 왜냐면 LLM은 디코더 얘기는 잘 만드니까 얘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인코더들이 좀 LLM 포함해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코더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인코더 필요한 게 액션 트랜스포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아까 또 병준님이랑 유정이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메일 써줘 하면 써주는 게 액션 트랜스포머인데 이렇게 아들때에서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뭐 유용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좀 유용 분야를 시작하고 그리고 뭐 일단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챗은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채팅할 때 좀 뭔가 유용할 것 같은 기능들 많이 또 생각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어디서 안 하기로 했지 까먹으면 뭐 위로 스크롤하기보다 막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막 액션 같은 거 액션이 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영화를 요약하거나 이런 거 그냥 다른 거 다 버리고 액션만 해도 엄청 재밌는 거 할 수 있고 유용할 걸 만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여기도 있긴 하네요. 네, 일단 그래서 다 엄청 어느 걸 만든 데가 아니고 두 개는 무조건 다 이용한 거라 생각해서 그냥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든다는 관점에서보다는 진짜 어떻게 해야지 액션을 잘 알아듣고 하는지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좀 탐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인코더 모델들을 만들어서 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또 인베딩을 또 어떻게 만들어야지 또 이렇게 도메인에 따라서 리거 분야나 아니면 다른 도메인이라든지 도메인에 따라서 인코더가 달라야 될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인베딩이 달라야지 그래서 컨센서밀트가 같은 매트릭이더라도 인코더가 다를 때 더 분야에 맞는 인코더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고민하고 싶고 그리고 그냥 세팅할 때 그냥 뭔가 이게 좀 미래를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안 만들어도 이게 미래를 생각했어요. 앞으로 그냥 모든 카톡 톡방에 도우미가 있어서 그래서 헤이 도우미 하고 막 우리 어디 쓰나 그랬으면 다 알려주고 다 이게 미래일 것 같은데 제가 안 만들더라도 일단 뭐 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냥 좀 비즈니스적이나 좀 시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유용할 것 같아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액션을 좀 구현해본 걸 좀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머지도 좀 유용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정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 네. 저희가 모딩 팀 수가 엑셀이 약간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어렸던 분들은 레퍼런스를 찾아가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보죠. 대부분 경우 다 이제 PDF잖아요. PDF에서 텍스트로 이제 오시아 같은 거 한번 넣쳐야 돼가지고 레이턴시 같은 거 주고 아니면 되게 늦어지는 이슈가 저희가 발생해서 약간 좀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런 이슈들 어떻게 해결해야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 원래 동아리 시작하기 전에 심플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것도 PDF를 그대로 텍스트로 포팅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Q&A 한 건데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PDF 텍스트를 컨버트하는 거는 그렇게 뭐 안 걸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위치하는 과정에서 많이 걸리긴 한데 근데 그거는 일단은 유저가 논문 읽는 동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뭐 해결해서 뭐 그러니까 알고리즘 개선할 수 있는데 그 뭐 그러니까 노얼 바운드가 언제 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나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그냥 일단은 여러 아이템 그러니까 여러 논문 내에서 여러 그 월드들이 있는데 그냥 유저가 그냥 논문 한번 흐정은 동안 하나씩 로딩하는 게 백그라운드로 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어쨌든 그건 어쩔 수 없는 뭘 하든 간에 롤 바운드라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말씀 주신 액션 부분 지금 진짜 많은 회사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웹상에서 지금 좀 불안한 데를 보는데 그 모바일상에서 OS 때문에 생기는 허들들 어떻게 극복을 하실 생각이신지. 저 모바일로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바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 모바일로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일단 제가 모바일 생태계나 개발 생태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거의 웹상으로 보는. 네, 저는 일단 그 정도로. 네, 질문도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분 기상님? 네. 이거죠?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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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기상이라고 하고 라이너라는 서비스 혹시 써보시는 분 있으실까요? 손 들어주세요. 두 분밖에 없어요? 한 세 분? 라이너라는 서비스랑 유사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텐데 라이너라는 서비스는 그 크롬 익스텐션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 어떤 문서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볼딩이나 배경색을 칠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뭐 메모 남기고 약간 이럴 수 있는 서비스인데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지금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들에서 어떤 정보가 나한테 유용한지 찾고 그다음에 그 정보들이 사실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 본 그 기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계속해서 쏟아져서 나와서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나왔다가 알고 보니 뭐 혐의가 없었다 그런 일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지금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시대에서 내가 이거를 판단하기까지 내가 이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면 한 번에 보고 이거 거짓이네 알 수 있겠지만 그거를 모르는 분야에서도 이런 챗GPT나 아니면은 랭귀지 모델을 써서 그런 거를 좀 유저한테 빠르게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팀을 리딩하고 싶다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팀에 들어가고 싶고요. 다른 팀에 들어가고 싶고요.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한다. 그래서 그 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사실 뭔가 NLP에서 제가 끌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뭔가 팩트 베리피케이션 관련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여할 생각이고 저희 팀에는 지원 안 해주셔도 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그냥 짧게 약간 이렇게 생각해봤다 이렇게 네네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되게 가벼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되게 준비를 너무 잘해 오셔가지고 아담님한테 거의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그냥 만든 거라 뭔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편한 프로덕트니 한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였습니다. 너무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글의 특정한 텍스트 부분에서 이거는 뭔가 사실에 기반한 정보다 아니다라는 거를 색이 구분이 안 돼서 읽을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런 정보들을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색으로 뭐 랩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사실이 아닌 거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사실 거짓 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의견이 있죠. 의견에서도 이게 뭐가 논쟁적인 주제다 아직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주제다라고 하면은 뭐 보라색으로 매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어떤 A나 B로 뭐 코트가 나눠지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빨간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대립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글에서 그 색이 없는 글에서 색을 만들어서 그 선택적으로 빠르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덕트를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제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거는 뭐 어디 쪽으로 편향돼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컨트로버셜한 주제면 이거는 A에 좀 더 편향돼 있는 주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준다든지.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거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뭐 지금 사실 뉴스나 뭐 정보들이 사실 되게 뭐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검색 엔진에 그러니까 포장할 수 있는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처럼 꾸며낼 수 있는 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신문 기사 제너레이션 하는 거에서도 그냥 사실처럼 없는 정보 만들어내라 이러면 잘 만들어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은 그런 허위 정보들이 어뷰징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내가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판단하기 힘들고 이거에 판단하기 위해서 드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주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와 해결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그 온보딩 할 때도 그 뭐 챗봇 날리면서 이거가 사실 챗봇 결과가 100% 왔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챗봇 쳐보면서 뭐 is it true 뭐 이런 것도 날려보고 뭐 너 진짜 알고 있냐 이런 것도 날려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저희가 도메인 널리지가 있어서 그렇지 없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문제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접근법은 뭐 이거는 사실 저도 그냥 이런 거 해보자라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여서 뭔가 기술적으로 설명드릴 건 없고요.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안 된다면 뭐 크롤링을 뭐 데이터 엔지니어링적으로 뭐 아까 아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색해서 쳐준다든지 뭐 추천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개발 로드맵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 이게 제가 라이너라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 좀 저는 라이너 회사랑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네, 라이너 회사랑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좀 이따가 라이너의 채용 소개 페이지를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제가 라이너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라이너가 얘기하는 그런 코어 골들 같은 게 제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랑 라이너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네? 라고 해서 그냥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냥 넘기면서 한번 볼게요, 이거를. 그러니까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도 있고 본인이 라이닝했던 콘텐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처럼 드래그를 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어떤 문구다라는 거를 뭐 적고 메모를 하는 서비스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서비스고 일단 이런 컨셉에서 제가 생각했던 건 그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게 아니고 뭐 사실이면 사실에 뭐 초록색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는 그런 식으로 되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 보고 싶었던 거는
뭔가 콜라보레이트한 뭐 프로덕트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뭐 이거 컨트로버셜한 주제에 대해서 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그 최근에 그 챗GPT를 그 라이너에서 사용을 해서 이거를 보시면 대표님이 저 개인적으로 친분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냥 링크드인 글을 가져왔는데 그 챗GPT에서 이거를 이미 구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API 가지고. 이거 어떻게 먹죠? 네네, 크롬 익스텐션이. 그래서 검색을 하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티브 AI가 뭐냐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래 왼쪽 이런 거는 검색 추천은 라이너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라이너 AI라는 애가 챗GPT 질의를 이렇게 왼쪽에서 던지는 그런 서비스인데 제가 라이너에 대해서 소개를 너무 길게 했네요. 네, 이런 글이 있어서 이거 글을 같이 읽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주제가 검색 결과가 기존에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어떤 주제를 찾아볼 때 검색을 하고 제일 위에 뜨는 거를 여러 개 들어가긴 하는데 한 개만 봐서 그 주제가 제일 위에 있는 글이 가장 큰 좋은 정보다, 제가 찾고자 하는 가장 좋은 정보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탭을 한 10개 띄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들 동의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기존의 검색을 좀 살펴야겠다 이런 부분이고, 네, 해결점으로는 뭐 어뷰징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또 생각을 해봤는데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성능을 오히려 역으로 이제 측정하는 거죠. 제너레이티브 모델 결과에서 이제 체포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 팩트다, 팩트 기반이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답지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해결점에 대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뭐 저희가 지금 아까 이거 얘기했던 내용이라 금방 넘어가면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정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서 보시면 폴 그레엄 그 유중님 그분 아니신가요? 맞죠? 맞죠? 네네. 구글이 이런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구글이 뭐 자기네 광고를 뗄 수 없을 거여서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에 접근하면 어떠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사실 구글 서치가 지금의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글 서치에서 뭐 브레이크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라이너 서비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빠르게 찾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보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찾으려면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을 습득하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BM이 라이너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BM은 없다, 그냥 서비스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저들은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찾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 만약에 제가 뭐 여기서 아까 뭐 음악 관련 얘기 하셨었는데 뭐 작곡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맞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뭐 작곡에 관한 뭐 팩트, 뭐 어떤 툴을 쓰는지 뭐 이런 팩트들을 어떻게 빨리 뭐 찾아내고 이런 거를 적은 노력과 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벤치마크들을 참고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나 한 10분 걸렸나? 아무튼 네, 이런 재밌는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단순히 하고 싶었고 다른 팀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뭔가 막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저의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에 좀 더 그 생각을 하나만 더 해주실 분이 있으시면 받고, 없으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네.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아이디어인데 요즘에 엄청 걱정이 이게 AI가 쓴 건지 아니면 사람이 쓴 맞죠, 건지 맞죠. 모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롬 익스텐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판별하고 하니까 그런 기능도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더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테스트한 것 그런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못했고 그런 건 못하더라고요. 제가 막 유재석 강호동이 결혼했다는데 알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나는 뭐 챗봇이기 때문에 뭐 그런 뉴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전 기능을 너무 써보고 싶은데 마우스오버시에 해당 텍스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을 알려주는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닌지 나와 있는 사실이 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서 저 부분은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텍스트에 대해서 사실인 텍스트에 대해서 검색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요? 저도 뭔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그냥 저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라서 네 사실 뭐 해당 텍스트가 사실이 아니면 그 사실인 정보를 검색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뭔가 네 그러니까 정보를 검색을 해서 거기서 또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컴퓨팅이 너무 많이 걸리긴 하겠네요.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지가 뭐 사실 팩트에 기반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NLP 연구 분야에서도 팩트 버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키셋을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뭐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단순한 모델로 찾아본 거는 위키셋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기반한 거는 뭐 사실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구글에서는 네. 사실을 그 정의 더 이상 정의하지 않는다고. 아 진짜요? 그러니까 막 독도도 막 일본이나 한국마다 좀 구글맵에서 보면 지도 다르게 보일 수도 있고 막 이름도 다르고 그런 식으로 막 사실이라는 정의를 포기했다고 들어요. 그냥 너한테 사실인데 너한테 사실이 있고 그 다를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한다. 근데 그것도 그러네요. 좀 너무 깊어지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구글은 어쨌든 광고잖아요. 광고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팩트를 어차피 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최종 팩트를 찾으면 검색에 대해서 한 개의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뭔가 광고나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더 없으실까요? 더 없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쓸수 있나요? 그러면 네, 오늘 다 마무리하실 거 아니까 이제 다 끝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발표 6명 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까지 그 구글 폼 제가 곧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쯤에 올 건데, 그래서 거기서 네, 그래서 구글 폼을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쯤 올 건데, 그래서 그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다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네, 그래서 팀원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최대 2팀 참여하실 것 같고, 팀장으로 참여하실 분들도 막 조원님도 막 유빈님 같이 하고 싶었고, 유부님도 다른 분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한 팀 정도 일단 허용할지 좀 얘기해보고, 그리고 일단 콜라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유빈님이랑 민영님이랑 아이디어 비슷하기도 하고, 막 저도 액션 트랜스포머랑 리치버에 관해서는 다른 팀이랑 뭐 같이 도와드리거나 그런 기술이나 그런 알고리즘 관해서는 같이 할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콜라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T는 이제 가질 분들은 이제 또 이거 따로 다시 올려서 인당 3만 원 받아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제 좀 각자 서로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일단 좀 얘기하다가 있으실 만큼 있으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저랑 유빈이랑 같이 치울 건데 그때 전까지 좀 자유롭게 좀 얘기하시고 좀 가실 분 가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요? 네. 그럴까요? 저 어떻게? 뉴요크 맥주 완전 무료 아니야? 근데 4시부터 6시까지. 목요일 좀 약간 짱돌이 됐어요. 예전 아니야. 어제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멋지네요.
정준님, 저 좀 채용해 주세요. 시험이라고.